안녕하세요, 여러분. 목포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웹 포토샵 쉽게 배우기 강좌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포토샵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포토샵인데요. 이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사이트가 바로 픽슬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웹 포토샵 쉽게 배우기 강좌에서는 이 인터넷 포토샵이라 불리는 픽슬러를 배우실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게 메뉴의 위치나 사용법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미지를 편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이미지 크기와 비율 변경을 위한 자르기 방법을 배운 다음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픽슬러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인터넷 접속할 때 어떤 브라우저 사용하시나요? 여러 브라우저가 있을 건데요. 그중 저는 크롬 브라우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주세요. 크롬 브라우저 실행하셨나요? 기본 시작 화면을 별도로 변경하지 않으셨다면 구글 화면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구글에 픽슬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 사이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검색 가능한 사이트에서 픽슬러를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검색 가능한 검색 상자에 클릭, 픽슬러를 입력을 해주시고, 픽슬러 입력되셨다면 그대로 엔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온라인 사진 에디터라고 하는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양한 검색 결과 중에서 온라인 사진 에디터 또는 pixlr.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자, 온라인 사진 에디터라고 하는 검색 결과에 클릭하겠습니다. 픽슬러 사이트로 화면이 바뀌면서 사진 에디터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노란색의 배경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 화면이 열리셨나요? 화면 가운데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 픽슬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두 가지 모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픽슬러 2라고 하는 에디터 모드와 픽슬러 X라고 하는 모드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픽슬러 2라고 하는 모드는 전문가처럼 사진을 편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용 모드입니다. 그리고 픽슬러 X라고 하는 모드는 빠르고 쉽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 모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는 재밌는 효과와 함께 쉽게 사진 편집을 배울 수 있는 일반 사용자 모드인 픽슬러 X라고 하는 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픽슬러 X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슬러 X에 클릭. 픽슬러 X를 클릭하면 이처럼 어두운 화면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오른쪽이나 또는 아래쪽에 광고가 보이실 수 있으세요. 무료로 사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광고는 무시해 주세요. 절대로 구매하기나 이동하기, 확인 등의 단어가 보이신 걸 클릭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픽슬러 X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의 중앙을 보시게 되면 이미지 열기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신규 생성이나 URL 열기라고 하는 버튼도 보이실 건데요. 만약 하얀 배경이나 투명한 배경에서
이미지를 제작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신규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저장된 사진을 불러와서 편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 열기라고 하는 버튼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미지 열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된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미지 열기에 클릭. 열기 대화 상자가 열리면서 우리 편집할 사진을 찾아주시면 되세요. 편집할 이미지를 저는 미리 몇 개 저장을 해놨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자, 편집할 이미지 하나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 아래쪽에 열기를 클릭해서 해당하는 사진을 열겠습니다. 자, 열기에 클릭. 그럼 이렇게 선택한 사진이 작업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픽슬러 X의 에디터 화면입니다. 먼저 기본 화면 구성을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홈 메뉴라고 하는 집 모양의 버튼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홈 메뉴라고 하는 이 집 모양의 버튼은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픽슬러 X의 시작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홈 메뉴, 이 집 모양 버튼에 클릭. 자, 이렇게 홈 메뉴를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픽슬러 X의 처음 시작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돼서 다른 이미지를 불러온다거나 신규 생성이 필요할 때 또는 이전에 작업한 이미지를 다시 선택할 때 이 홈 메뉴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작업 환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에 픽슬러 X 위에 에디터로 돌아가기라고 하는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현재 작업하고 있었던 불러왔던 이미지, 활성화되어 있는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둘 중에 하나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 환경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왼쪽에 나와 있는 메뉴들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쭉 모여 있는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작업할 때 필요한 도구 모음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진을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단추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톱니바퀴 모양의 에디터 초이스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에디터 초이스라고 하는 화면창이 열리면서 기본적인 화면의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강조되는 각각의 이런 색상 부분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클릭하면 화면에 바뀌는 색상 영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강조되는 색상들을 변경하실 때 에디터 초이스라고 하는 설정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또는 가이드에 관련한 메뉴들을 사용하실 때 몇 가지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창은 다시 닫기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탐색 레이어들 히스토리라고 하는 오른쪽 메뉴창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탐색이라고 하는 이 메뉴는 이미지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 볼 때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 레이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레이어는 층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미지 위에 다른 이미지들을 층층이 쌓아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미지를 편집해 나가면서
이 레이어를 다루게 될 텐데요.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사용해 보면 그 뜻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메뉴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편집을 하면 하나하나 작업하는 과정이 이 히스토리의 기록이 됩니다. 마치 역사가 기록되듯이 작업 내역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편집하는 과정을 되돌리고 싶을 때 이 히스토리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되돌리기가 쉬워집니다. 이어서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는 작업 취소와 다시 실행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실 거고요. 또는 우리 해당하는 픽슬러 X를 닫기 하시거나 작업한 사진을 저장하는 저장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의 옆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은 사각형 안에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버튼은 오른쪽에 열려있는 메뉴창을 펼치거나 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라고 하는 형태의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탐색이나 레이어라고 하는 영역이 작아지고 또 클릭하시면 더 작게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처럼 이미지를 작업하는 영역을 넓게 보고 싶을 때 이 버튼을 클릭해서 오른쪽 메뉴를 축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오른쪽에 메뉴가 나와 있는 게 작업에 더 도움이 되세요. 자, 그래서 다시 혹시나 저처럼 축소를 시키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 다시 클릭하셔서 최대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픽슬러 X의 기능들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보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배우실 메뉴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열기한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해 볼까요? 자, 오른쪽에 탐색창을 보시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색창에 보시면 W와 H가 있죠. 즉, 가로와 세로를 의미하는데요. W는 가로 방향의 너비를 뜻하고 H는 세로 방향의 높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진의 가로 방향의 너비는 1920 픽셀이 되고요. 높이는 1211 픽셀이 되겠네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현재 여기 퍼센트가 75%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진이 100%의 기준이라고 할 경우 100보다 작은 상태로 지금 숫자가 적어져 있죠. 즉 현재의 화면에서 100이라는 원본 사이즈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축소된 상태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보통 이 정도의 크기는 이미지를 편집하실 때 문제가 안 되는 보통의 사이즈입니다. 그럼 사이즈가 큰 이미지를 불러와 볼게요. 자, 우리 홈 메뉴, 다른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 홈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홈 메뉴 클릭. 그 다음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미지 열기에 클릭하겠습니다. 이미지 열기에 클릭. 열기 화면창이 나왔습니다. 여기 저장되어 있는 이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에 옮겨놨는데요. 별도로 편집을 하지 않은 원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사진을 찾아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폰에서 이동시킨 원본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열기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자, 열기에 클릭. 자,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미지 열기라고 하는 화면창 나오실까요? 자, 기존에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불러온 상태에서 다시 또 새로운 이미지를 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곳에다가 새롭게 추가를 할 건지 또는 아예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을 할 건지 선택을 하라는 화면창이 나온 겁니다. 자, 저는 신규 생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신규 생성 쪽에다가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생성에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미리 변경하는 화면창이 나오실 겁니다. 현재 제가 선택해서 불러온 이미지가 4,000이 넘는 크기의 굉장히 큰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촬영하실 때 기본적으로 큰 사이즈라고 하면 이렇게 4,000이 넘어가는 크기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큰 사진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픽슬러 사이트에서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업할 때 느려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 선택해서 오게끔 권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사이즈가 이렇게 세 종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울트라 HD나 또는 풀 HD 또는 웹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크기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직접 새로운 사이즈라고 하는 아래쪽에 숫자를 입력을 하셔서 원하는 크기로 이미지를 선택해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풀 HD 사이즈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용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4030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1920이라고 하는 픽셀 단위로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적용에 클릭을 해볼게요. 자, 적용에 클릭. 자, 이렇게 사진을 불러올 때 처음부터 크기가 큰 사진이라고 하면 크기를 줄여서 불러올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20이라고 하는 크기로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1920 정도 되는 크기의 사진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방금 전에 나왔던 크기를 선택하는 장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1920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더 작은 크기로 변경을 해야 된다 하실 경우 이때는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메뉴를 사용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더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자, 이미지 사이즈 변경하는 메뉴를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도구 모음에 보시게 되면 이게 각각의 도구 모음에는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손가락이 따라가는 표시대로 메뉴 이름이 하나씩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중에 두 번째 메뉴에 해당하는 레이아웃 앤 템플릿이라고 하는 메뉴 도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메뉴 중에 두 번째 있는 레이아웃 앤 템플릿 버튼입니다. 찾으셨다면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가 펼쳐지는데요. 이 안에 이미지 사이즈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 변경 메뉴 찾으셨다면 클릭. 자,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하는 창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신가요? 보시면은 여기에 비율 유지라고 하는 버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기를 조절하실 때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조절하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유지가 이렇게 오른쪽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가로나 또는 세로 둘 중에 하나의 숫자 값만 변경을 하셔도 반대쪽의 값은
비율에 맞게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자, 저는 그럼 가로에 1920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1920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160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1600으로 변경을 했더니 세로에 해당하는 값이 자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되셨다면 적용에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적용에 클릭. 사이즈를 변경했더니 사진이 약간 작아졌습니다. 이 작업 공간에서 보여졌던 크기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겠죠. 그러나 탐색에서 확대 축소 비율에 해당하는 이 더하기 빼기 버튼을 활용해서 화면의 확대 축소의 비율을 조절해 보시게 되면 기존에 좀 작아졌던 크기가 다시 좀 커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 크게 변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즉, 기본적인 100%로 봤을 때 현재 보여지는 영역은 이만큼 보여지고 그 바깥쪽은 화면에 넘쳐서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작은 사진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로 확대 축소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 화면 안에서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확대 축소를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에서 보여지는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가로와 세로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확인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만 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미지 사이즈는 사진 그 자체의 크기를 말한다면 캔버스 사이즈는 이미지의 작업 영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미지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약간의 여백을 두면서 이런 공간에다가 다른 색상이 들어와 있는 테두리 형태로 뭔가 만들고자 하신다면 그때 사용되는 메뉴는 캔버스 사이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캔버스 리사이즈라고 하는 이 버튼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레이아웃이라는 화면창이 사라지진 않으셨죠? 자, 캔버스 리사이즈라고 하는 버튼에 클릭. 자, 캔버스 사이즈 변경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나오는 거 확인되신가요? 보시면 가로, 세로에 현재 이미지 크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현재 1600 픽셀인데요. 저는 여기를 17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에 해당하는 자리를 17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준이라고 하는 곳을 보실 건데요. 자,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기준을 만약 이렇게 왼쪽을 선택하시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픽셀 단위가 늘어나는 영역이 이렇게 오른쪽만큼 100픽셀이 늘어나요. 또는 기준이라고 하는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선택하시게 되면 늘어나는 위치가 왼쪽과 오른쪽 각각 50픽셀씩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가로에만 숫자 값을 조절했기 때문에 세로는 변화가 없는 그 상태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늘리는 형태로 캔버스 사이즈를 변경해 볼게요. 자, 그래서 기준은 가운데 쪽에다가 기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쪽 기준 선택하셨다면 아래쪽에 우리 적용을 클릭해 볼게요. 자, 적용에 클릭.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각각 50픽셀씩 늘어나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격자무늬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현재 색이 없는 투명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즉 이미지의 작업 영역은 늘어났지만 색상이 없는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투명한 상태에 해당하는 영역에 립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해서 색상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왼쪽에 캔버스 리사이즈라고 하는 버튼의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메뉴에 클릭, 기본으로 설정된 색상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투명한 영역에 있었던 부분이 흰색으로 채워지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흰색 대신에 다른 색을 선택해야겠다 그러시면 백그라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컬러를 클릭해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가장자리에 추가된 캔버스 사이즈에서 색상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크기와 캔버스 크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편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첫 번째가 이미지 크기라면 두 번째는 자르기입니다. 우리 왼쪽의 메뉴, 자르기 메뉴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 이렇게 중간쯤에 찾으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는 사진의 수평을 맞추거나 회전 또는 비율을 변경해야 될 때 아니면 가장자리에 불필요한 게 찍혀서 없애야 할 때 이 자르기 메뉴를 사용합니다. 왼쪽 도구 모음에서 자르기 단추 찾으셨다면 클릭. 자르기 메뉴가 나타나셨나요? 자르기 메뉴 보시게 되면 현재 이미지의 크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했기 때문에 그 캔버스 사이즈 영역까지도 이미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회전에 관련한 버튼과 반전에 관련한 버튼이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해서 컴퓨터에 딱 가져다가 놨을 때 방향이 돌려져 있다 그러시면 왼쪽 회전 또는 오른쪽 회전의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사진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또는 좌우 반전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또 사진의 방향을 다른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좌우 반전이 바뀌면 사진의 느낌도 달라져요. 그리고 종횡비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종횡비 선택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종횡비 선택에 클릭. 그러면 비율과 규격이라고 하는 각각의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또 보이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규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픽셀 단위로 입력을 해서 자르기를 선택하고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1:1 또는 4:3, 16:9 등 특정 비율을 선택하여 자르기를 합니다. 그 아래 프리셋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봐볼게요. 프리셋에 현재 없음이라고 해서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목록 버튼에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다양한 비율로 또는 다양한 규격으로 자르게 할 수 있게끔 선택 항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집할 이미지를 어디에 사용할지에 따라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보통 프로필이라고 하는 이런 규격은 가로 세로 크기가 동일한 즉 1:1 비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는 리포스트라고 해서 해당하는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리포스팅 하실 때 그때 권장하는 사이즈가 또 있습니다.
자, 포스트라고 하는 메뉴도 클릭을 해보시면 프로필보다 규격의 크기가 커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인스타그램의 포스트는 1:1 비율을 권장을 하고 또 페이스북의 포스트는 3:4 비율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시는 유튜브 있으시죠? 자, 유튜브에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 하는 이 썸네일. 자, 썸네일도 사진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썸네일에서도 권장하는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16:9라고 하는 비율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규격의 선택폭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직접 원하는 비율을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 사진을 어디에 등록하실 건가에 따라 권장하는 비율을 선택해서 자르기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자, 지금 저는 16:9라고 하는 비율로 촬영이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 현재 사진에 약간 보기 싫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여기를 자르고 이제 이 영역을 안 보이게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비율은 유지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편집할까 합니다. 16:9라고 하는 비율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각각의 사진에 따라 적절한 비율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비율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 사진에 보시면은 모서리 영역에 조절하실 수 있는, 즉 자르기라고 하는 각각의 조절점들이 모서리에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또는 중간에도 약간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조절점들을 활용을 하셔서 사진의 영역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영역을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조절점을 움직여서 영역을 조절하시게 되면 바깥쪽에 해당하는 영역은 잘려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에서 조절점을 움직이셨을 때 중심점을 옮겨야겠다 그러면 안쪽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위치도 옮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지금 저는 나뭇잎은 안 보이게 해놨고요. 중심점 위치를 약간 옮겼습니다. 자, 각자 원하는 영역 잘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역 선택 잘 하셨다면 우리 아래쪽에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래에 적용 버튼 찾으셨죠? 자, 적용에 클릭. 그러면 자르기가 완료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방금 이렇게 자르기한 작업을 취소하고 다시 자르기를 해야겠다 그러시면 우리 화면 아래쪽에 약간 오른쪽 밑에를 보시게 되면 방금 하셨던 작업을 취소할 수 있는 작업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작업 취소라고 하는 버튼에 클릭하시면 방금 자르기 하셨던 작업을 되돌리실 수가 있으세요. 또는 취소했던 거를 다시 실행하고 싶다 그러시면 작업 취소하신 후에 활성화되는 다시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즉 다시 실행 버튼을 또 클릭하시게 되면 방금 하셨던 자르기라고 하는 작업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크기를 조절하고 자르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자르기 된 이 이미지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장하실 때 메뉴는 오른쪽 아래에, 자,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자, 찾으셨죠? 저장에 클릭. 이미지를 저장한다라는 저장창 이렇게 열리셨나요? 현재 파일의 이름과 함께
저장할 파일 유형은 JPG라고 하는 유형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퀄리티가 90%로 되어 있는데요. 이 퀄리티는 100%로 옮겨주세요. 자, 퀄리티 변경하셨다면 아래쪽에 다운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에 클릭. 자, 그러면은 저장하는 화면창 이렇게 나오실 건데요. 이때 저장할 위치가 원본 이미지가 있는 위치라면 파일 이름이 같겠죠. 그러면은 같은 이름인 상태로 저장하시게 될 경우에 원본 이미지가 사라지고 편집한 이미지로 저장됩니다. 다음에 원본으로 다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시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편집한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가 아닌 새로운 폴더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에다 꼭 저장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파일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원본 파일 이름에다가 뒤에 추가로 이렇게 덧붙여 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럼 원본이 사라지는 걸 막으실 수 있으세요. 자, 파일 이름 변경하셨나요? 자, 파일 이름까지 변경하시고 저장 위치 선택하셨다면 저장에 클릭하겠습니다. 저장에 클릭. 자, 이미지 저장 다 되셨다면 이 저장이라고 하는 화면창은 클로즈, 닫기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닫기에 클릭. 자, 이제 편집 작업 그만하시겠다 그러면 우리 픽슬러 X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닫기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자, 오른쪽 아래에 닫기를 클릭. 픽슬러 X 시작 화면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불러와서 작업했던 기록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작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선택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